어, 제가 지금까지 수업은요, 어쨌든 본문을 담아두고서 거기 내에서 어법 설명, 그 다음에 구문 설명, 그 다음에 내용 정리, 이런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알맞은 형태? 그러니까 타당한 순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고 그래서 문장을 이해해서 글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지만 그 순서라고 생각을 했고, 단지 단점이 뭐였냐? 제가 수업을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어법 설명이라던가 구문 설명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문장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스킵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선?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조금 패턴을 바꾸어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제 생각에는 한 5등급 이하, 영어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괜찮은 수업일 것 같고요. 좀 상위 등급의 친구들한테는 좀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영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많이 공부를 했었고 많이 분석을 해보는 입장이고, 가르쳐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많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지루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약간 견디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영어라는 학문을 통해서 조금은,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익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금 이제 저희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영어로 뭔가 지문이 되어져서 우리나라 말이 아닌 말들로 되어져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영어로 되어진 지문이라던가 뭐 다른 제2외국어 같은 지문들은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어느 정도의 암기도 되어져야 되는 과목임은 분명 맞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루함이라는 거를 좀 견디어냈을 때에 그 이후에 붙게 되는 이제 공부에 대한 가속도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해왔었고, 그래서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안 되네, 영어 버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한번 궁리를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면서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답은 없죠. 개인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기만의 공부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는 거고요. 이게 당연히 일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모쪼록 도움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 그걸로도 충분히 전달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면은 밑에 친절하게 제가 한글말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죠? 그거를 달아놓은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이제 이거 보면서 어떻게 문장 구조를 우리나라 말과 다른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바로바로 해석이라는 것과 접목시켜서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가리고서 먼저 해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대로 위에 거를 가리고서 요 아래 부분에 있는 한국말 해석을 보고서 아래에다가 영작을 써볼 수 있는,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써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이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중간에 이게 땡땡이가 있죠. 땡땡이가 있다 하더라도 영어는 얘네를 똑같이 없는 거랑 똑같은 문장의 요소로서 생각을 하거든요. 있던 없던 똑같아요.
그러면 going green이란 요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쓰인 겁니다. 자, 주어라는 자리는 우리한테 있는 이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자리이고요. 이 자리에는 명사라는 품사밖에 적을 수가 없어요. 명사. 근데 그 명사 중에서 단어인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애플 내지는 뭐 펜 뭐 이런 식으로 단어인 경우도 많긴 하지만 단어가 아니라 지금처럼 친환경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겁니다.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것.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쓰고 싶으냐면 동사라는 친구를 활용해가지고 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명사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동사라는 그 친구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방법,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동사라는 친구 앞에다가 to라는 친구를 붙여서 걔를 명사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고라는 동사 뒤에 ing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명사로 바뀐 겁니다. 이 덩어리가 명사로 바뀐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거는 to, 고에 대한 개념으로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굳이 왜 고라는 표현을 적었느냐, 가다란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고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뒤에 형용사 형태랑 같이 다니게 됐을 때 고라는 단어는 무엇이 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린인데요. 그린은 형용사로서 친환경의라는 뜻을 가져요. 친환경처럼 되는 것,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저 부분이. 그래서 going green은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고, 지금처럼 동사를 활용한 요 덩어리가 문장에 주어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셀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한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 그냥 하나. 그래서 얘를 단수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 뒤에 이렇게 s를 붙여주게 되고요. seem이라는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만을 또 쓰게 됩니다. 얘 뒤에는 뭔가 얘도 동사라는 형태를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to 부정사의 형태로 쓸 수밖에 없는 동사인 거거든요. 얘 때문에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seem이라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eem 뒤에는 to 부정사를 써야 돼. 그러니까 동사를 쓰고 싶을 때 to 부정사를 써야 돼. 누구는 안 돼. 동사 뒤에 ing 이런 형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eem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인 거고요. all the rage라는 표현이 유행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유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거는 seem to be all the rage가 유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these days, 오늘날에요.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seem이라는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의 형태를 적는구나. 동사 쓰고 싶을 때. 문장을 쓰고 싶을 때는요. that을 쓸 거거든요. that을 쓰고 문장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어떤 형태인지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요거 친환경이라는 게, 이거는 다른 색으로 좀 써볼게요. 보통은 제가 노란색은 어휘 같은 거고요. 흰색은 어법, 녹색도 어법, 문법 같은 거를 설명을 좀 드려요. 자, 여기 있는 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친환경, 이게 유행이래.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대.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제 목에 분필이 들어와서 좀 간지러웠던. 자, 어쨌든 편집해서 갔습니다. 가게와 회사들이요, 사용을 합니다. praise라는 것은 문구라는 단어예요. 문구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돼요. Store and company use praise. 가게와 회사가 문구를 사용합니다. 끝났어요. 근데 문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문구라고 하는 요 친구. 문구인데 문구 중에 어떤 문구가 있어? 이러한 문구. 이때의 like는 우리가 알고 있는 like는 좋아하다죠. 그게 아니라 like가 우리한테 전치사라는 친구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란 표현이 돼요.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대.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은 거면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앞에서 했을 거거든요. 이 같은 문구? 앞에 나오는 문구가 뭐가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 여기 있죠. 그죠? 이거를 여기선 this로 봤습니다. 영어는 했던 말 다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받는 대명사를 문장에 넣게 되죠.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이거는 to 부정사의 형태거든요.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동사 앞에다가 동사의 원래 형태 앞에다가 이렇게 to라는 친구를 묻혀주는 걸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이게 문장에서 하는 기능이요. 명사 기능도 할 수 있고 형용사 기능도 할 수 있고 부사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사라고 to 부정사. 왜요? 이거 정해진 형태가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사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정해진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쓰인 거냐면 부사로 쓰인 거예요. 부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모트라는 단어에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홍보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프로모트 홍보하다. 프로모트 홍보하다. 자, there. 여기서 말하는 there은 대명사. 이 대명사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다. 앞에 있는 회사와 가게를 대신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 회사와 가게의 비즈니스 그죠?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데 뭐라고 홍보하고 싶으냐면 뭐뭐로서라고 하는 as 친환경적인 걸로서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문구를 회사와 가게가 사용하고 있죠. 이거 왜 쓰겠어? 자기네들 회사랑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건데 어떤 느낌을 줘요? 아, 친환경적이네. 자기네 회사가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형용사입니다. eco-friendly.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품사로.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은 회사와 가게가 use phrase 문구를 사용합니다. like this. 이와 같은. to promote their business 그들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요. as eco-friendly 친환경적으로 이런 식으로 묶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It makes sense 그것은 타당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입니다. 말이 됩니다. make sense가 말이 됩니다거든요. 원래는 it makes sense to 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를 쓰여요. to 부정사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라고 쓰인 거예요. it makes sense to 부정사. 뭐 하는 게 사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미 동사를 썼기 때문에 동사 형태잖아요. 거기 뒤에 또 live란 동사를 쓸 수 없어서 뒤에 거는 to로 바꿔준 거예요. 괜찮죠?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것.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환경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이요. 지금 제가 away라는 방식 뒤에 그죠? 대시라는 친구를 적었잖아요. 이 친구를 적었어. 그리고 나서 does not이라는 동사를 적었죠. 이럴 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 대명사다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관계라고 하는 말의 접속사. 이 관계라는 말은 둘을 연결해줬어요 라는 접속사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 뒤에 대명사도 붙어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죠. 원래는 여기에 and it이었을 거고요. 이때 it이 가리키고 있는 게 away. 그리고 그 방법은 이렇게 썼던 거를 이렇게 합친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away를 꾸며주게 되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문장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얘가 꾸며주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보다시피 사물이잖아요. 사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that도 쓸 수 있지만 which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이니까 뒤에는 단수 취급을 해요. 단수. 얘는 it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단수 취급. 이렇게. 그리고 함이 해를 끼치다 라는 동사예요. 해를 끼치다. 환경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 makes sense. 그것은 말이 됩니다. 뭐가 말이 됐어? To try to live.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말이 됐어. 어떤 in a way. 이런 방식으로. 보통은 전치사, in이란 이런 거를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전치사와 명사가 더해지면 얘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형용사 기능 아니면 부사 기능을 해요. 얘는 앞에 있는 live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 이건 합리적이래요. 어떤 방식? 바로 환경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 쉼표 뒤. 그런데 쉼표 뒤에 벗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주어 동사라는 문장을 쓸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시작이 주어가 아니라 is, it이라고 쓰여져 있죠. 왜 그래요? 의문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문장은 it is 이렇게 썼어야 됐어. It is easy to go green 이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가짜 주어. 이 친구를 진짜 주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to go green이란 단어가 원래는 it 요 자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주어가 너무 길어져요. 영어는 말을 우리나라 말처럼 앞에를 길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걔를 대신해서 이 내용이죠. to go green이라는 친구를 대신해서 가짜 주어 it을 세워놓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it is easy to go green.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되는 건 쉬워라는 표현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쓴 거냐면 의문문으로 바꾼 거거든요. 의문문은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is it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is it easy? 그것은 쉽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는 게? to go green. 친환경적으로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쉽습니까?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이. 괜찮아요? 조금 이해가 될까요? 뭔가 어법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지금 to 부정사라는 친구가 좀 있고 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 정도에 대해서는 궁금해주면 좋겠죠. 자, 이거는 이제 홍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말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 여기다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건데 이렇게 사는 거 쉬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괜찮죠? 요거 비교하면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올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란 이 친구는 부사예요, 부사. 이런 친구는 부사이기 때문에 위치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중간에 쓰일 수도 있어요. 예로 너의 집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기능이 형용사이거나 부사. 집에서 이렇게 하나의 표현으로 쓰여진 거죠. In your home. 너의 집에서 Do you always unplug?
너 항상 뽑아두니? 플러그가 여기 있는 콘센트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플러그가 전선을 연결하다인데 이거는 on이 붙었기 때문에 전선을 빼놓는 겁니다. 너 항상 전선을 빼놓니? Do you always unplug? 뭐 할 때요? 뭐를 전선을 빼나? 너의 TV를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여기까지 한 번에 외우시면 더 좋겠죠. Do you always unplug your TV?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항상 너의 TV를 언플러그 해나 TV에 선을 뽑아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빈도를 나타내주는 빈도 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모든 부사들은 일반적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이 친구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 앞에다 쓰셔야 되냐면 지금처럼 일반 동사거든요. 이런 동사를 일반 동사 앞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뭐 unplug always 이렇게 쓰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조건이 있죠. 언제 네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대명사 나왔다. 그치?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얘가 가리키는 명사가 누구일까를 찾는 연습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TV겠죠. 너의 TV. 너의 TV를 보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when이라는 친구는 이런 친구를 접속사라고 해요. 접속사라는 친구는 기능이 뭐냐면 지금처럼 주어 동사 문장이죠. 앞에도 주어 동사 문장이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접속사 중에서도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부사 기능을 하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TV를 보고 있지 않을 때 TV 선 뽑아두니? 물어보는 거죠. 친환경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그죠?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시 중에 하나가 TV 선 뽑기죠. 안 볼 때 선 뽑아두니? 예시 2번입니다. 자, 너의 동네에 있는 얘는 명사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들어갔잖아요.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앞에 있는 가게를 꾸며주는 거예요. 너의 동네에 있는 가게들 이렇게 되는 거죠. So store in your neighborhood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우시면 되죠. 너의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 항상 keep their door shu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들의 문을 닫아두니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가게들이겠죠. 너의 이웃의 가게들. 동네의 가게들. 자,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문장은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keep이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거든요.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목적어를 쓸 거야. 무엇을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적어줄 거예요. 그걸 저희가 보어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목적어를 쓰고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는 뒤에 꼬리를 대고 다니는 동사를 오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 오형식 동사야 라고 하게 되면은 뒤에 이런 구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해요. 둘의 관계. 문은요, 자기가 닫는 건지,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원래는 닫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동사예요, 동사. 얘가 원래 닫다란 동사예요. 근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죠. 동사 자리가 아니고 그럼 이 자리엔 누구를 쓰실 수 있는 거냐면 명사라는 품사도 쓸 수 있고 형용사라는 품사도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형용사라는 품사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사라는 친구를 형용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에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사도 있을 수 있지만 동사라는 친구에다가 ing를 붙이는 경우에도 우리가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3단 변화 중에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PP형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도 우리한테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동사의 형용사, 얘도 형용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잡아봐요. 동사라는 친구에다가 우리가 ing를 붙일 수도 있고 동사라는 친구에다가
PP형이라는 거를 써줄 수도 있어요. 이러면 동사를 형용사의 기능을 하도록 바꿔주게 돼요. 동사가 다른 기능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저희가 분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분사. 그래서 얘는 분사로 쓰여진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지금 종류가. 그러면 왜 두 가지냐면 이 둘을 선택하는 게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얘는 하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능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 이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ing를 쓸 거고, 얘는 되는, 당하는, 영어에서 이걸 수동이라고 하거든요.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PP형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은 자기가 닫는 게 아니라 닫혀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둘의 관계가 수동이네. 수동이면 우린 둘 중에 뭐 쓴다? PP형 쓰죠. 그래서 여기에 PP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해석을 이렇게 해요. 걔네들의 문을 닫힌 채로 두는 겁니다. 항상 닫힌 채로 두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Keep their doors shut. 이렇게 Keep their doors shut 한 덩어리로. 언제요? The heater or air conditioner. 히터는 히터고요. 에어 컨디셔너는 에어컨입니다. 히터와 에어컨이 on, 켜져 있을 때요. be on이라는 거는 켜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turned on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에 turned 같은 게 생략되어 있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겠죠. 켜 있는 상태에서요. 두 번째 예시를 적어줍니다. 얘 2번에서는 가게가 문 닫니? 문 닫아도 문이죠?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근데 모든 상황에 닫아두는 게 아니라 클로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에어컨을 가동을 하거나 히터를 켰을 때 문을 이제 닫아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 이 일반적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no,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probably not, 안 한대요. 그죠? 그래서 일부 발명가들이, 혁신가들이 take on이라는 거는 떠맞다라는 뜻입니다. 떠맞다. 떠맞다라는 수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죠. The challenge는 과제입니다. 과제.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동작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쓸 거예요. have 플러스 pp 형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동작을 해오는 거고, 그래서 현재 완료. Some innovator, 일부 혁신가들은 have take on the challenge. 그 과제를 떠맡습니다. 떠맡아 오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냐면 going green, 친환경적인에 대한 과제죠. 어떤 거냐? 명사 뒤에 of를 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명사라는 친구를 쓰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건데, 이거랑은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얘는 전치사 뒤에 썼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명사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과제, 친환경적인 것에 대한 과제. 그래서 명사 뒤에 of를 쓰고 지금처럼 ing가 보이면 이 명사랑 똑같은 설명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챌린지, 과제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of가 보였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과제가 바로 친환경적으로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과제를 떠맡았대요. 괜찮아요? 두 번째 동사, 그리고 나서는 have come up with, 이것도 현재 완료 쓰고 있는 거고,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라는 수거입니다. 이런 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have come up with, 생각해내는데 some brilliant idea, 일부 좀 훌륭한 생각들이에요. 뭐 할 수 있는? going green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우리가 무슨 기능? 명사 기능, 형용사 기능, 부사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기능입니다. 명사라는 것을 꾸며주는 것이 형용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형용사 기능. 그리고
going green이란 친구가 목적어. make라는 친구도 아까 말했던 O형식 동사거든요. 얘가 목적어. 그리고 여기에는 목적격 보어를 적습니다. 목적격 보어, O형식이니까. 그럼 얘에 대한 보충 설명이네. 그 이 자리에 아까 뭐 적는다고? 형용사 적네. 그래서 형용사를 적은 거죠. 여기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자리니까 동명사 적었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을 좀 더 쉽고 좀 더 간단하게, 더 쉽고 더 간단하게 만드는 훌륭한 생각이에요. 얘는 지금 easy라는 형용사, simple이라는 형용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비교급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easily라고 하는 부사, simply라고 하는 부사, 이런 게 부사 형태거든요.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된다 인 거예요. 이 자리가 목적격 보어, 다시 말해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이런 것들이 어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게 되면은 Some innovator have taken the challenge. 내지 이게 좀 길면 Some innovator, 일부 발명가들이 have taken 어떤 걸 떠맡았어. 어떤 거? Challenge of going green. 이거는 도전 과제인데 친환경에 대한 도전 과제. 그래서 이거는 챌린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Challenge of going green. 그리고 똑같이 앞에 있는 동사에 대한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주어는 또 안 써준 거예요. 영어는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have come up with, 생각해냈어. Some brilliant ideas. 되게 놀라운 생각들. 어떤 생각? 투보 정사로 아이디어를 꾸며주죠. To make 어떤 거? Going green을 simpler and easier. 이렇게 되는 거죠. 뭐 easier and simpler 둘 다 같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한 달을 하기 끝이 나요. 꽤나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잘 못하니까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사는 거 쉬워? 안 쉬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 누가 해주고 있어요? 일부 혁신가들이 해주고 있다고요. 과제를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과제를 가져와서 생각을 도출해낸 거죠. 이런 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괜찮나요? 이게 한 단락입니다. 엄청 오래 걸렸죠. 근데 구조가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끊어드린 덩어리 있죠. 그런 식으로 또 암기를 하시면 밑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암기가 또 편할 수 있다 인 거죠.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한번 끊고 갈게요. 너무 길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뒤에 또 해서 올리고. 좋습니다. 화이팅! 제가 몸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분명히 이렇게 시켰어요. 제가 없으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혼자 하면 힘들면 타협하니까.